5살 딸아이를 데리고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그의 비서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어린 도련님과 블록놀이 중이셔서 손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오후 4시 반, 저는 5살 딸 수아를 유치원에서 일찍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방금 끓여시킨 갈비탕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김민준 씨가 정시 퇴근하는 날이었죠. 며칠 전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기에 아이와 함께 마중 나가 몸보신이라도 시켜줄 생각이었어요. 수아는 차 뒷좌석에 앉아 제 허리를 꼭 끌어안고는 젖살 오른 목소리로 조잘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나랑 블록놀이 해줄까? 저는 웃으며 뒤돌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아빠랑 놀아줄 거야. 우리 오늘 아빠 기다리러 온 거잖아. 아빠가 분명 수아랑 놀아줄 거야. 남편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보온병을 든 채 현관 로비로 들어섰는데 직업 정장을 입고 웨이브 머리를 한 여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수아를 보고는 살짝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누구 찾아오셨어요? 예약은 하셨나요? 저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주 씨를 찾으러 왔어요. 제 남편인데 퇴근 마중 나왔어요. 미리 예약은 못했지만 곧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썹을 더 찌푸리더니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님 말씀이시죠? 저희 대표님은 지금 바쁘셔서 손님을 받지 않으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대표님? 남편은 예전에 자신이 그냥 부서장이라고 말했는데 언제 갑자기 대표님이 된 거죠?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분이 대표님이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저는 그냥 퇴근 마중 나온 건데 몇 분이면 돼요. 그 여자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리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어린 소공자님과 블록놀이 중이세요. 특별히 손님을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 어린 소공자님이라는 세 글자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손에 든 보온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수아라는 딸 하나뿐인데 웬 어린 소공자님이 있다는 말인가요? 수아도 작은 얼굴로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린 소공자님이 뭐야? 아빠는 왜 다른 사람이랑 블록놀이하고 나랑은 안 놀아줘? 저는 마음속에 혼란과 의심을 억누르며 다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김민준 씨는 정말 제 남편이고 저희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소공자님이라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없나요? 여자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착각한 거 아니에요.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러시면 경비원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 옆에서 영문을 모른 채 서 있는 수아를 보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대표님이 되었고 그 어린 소공자님은 또 누구란 말인가요? 저는 로비 입구에 서서 한동안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고 손에 든 갈비탕도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자 제 안에서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 나왔을 뿐인데 왜 소란을 피운다고 하는 거죠? 당신이 뭔데 경비원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남편을 찾으러 온 건데 당신이 뭔데 비서 주제에 막아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대표님이라니요? 제 남편은 분명 저한테 부서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대표님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사람을 착각한 게 아니라면 그건 그이가 저를 속인 거겠죠.
비서는 제 질문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은 더욱 경례스러웠습니다. 김민준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했겠어요? 당신 옷차림 좀 봐요. 그리고 이 건물 좀 보라고요. 당신이 김 대표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편하도록 물 빠진 청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화려한 건물 안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게 저를 조롱할 이유는 될 수 없잖아요. 제가 뭘 입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예요. 수아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제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는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꽉 잡고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렇게 나빠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랑 아빠가 제일 잘 어울려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반박할 줄은 예상치 못했겠죠.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더니 이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래. 얼른 네 애나 잘 단속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 소란 피우는 거 아니야. 수아는 작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눈은 빨개졌지만 굳건히 말했습니다. 아빠 어제 나랑 공원 간다고 했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랑 블록 쌓기 같은 거 안 할 거야. 아주머니가 분명 엄마를 속이는 거야. 저를 감싸는 딸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수아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아빠한테 다 물어볼게.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오늘은 김민준 씨를 만나야겠어요. 지금 당장 그에게 전화하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올라갈 거예요. 이 건물이 당신 집도 아닌데 당신이 저를 막을 권리는 없어요. 비서는 저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눈썹을 찌푸린 채 휴대전화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입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귀찮게 하네. 김 대표님이 어쩌다 이런 사람을 알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로비로 양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나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비서는 직원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색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마침내 휴대전화를 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김 대표님께 전화할 기회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당신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아를 안고 그 자리에 서서 긴장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이 전화를 받고 저에게 뭐라고 말할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수아를 안고 그 자리에 서서 비서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로비는 고요했고 비서의 휴대전화에서 들리는 뚜뚜 써있는 몇몇 직원들의 간간히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수아는 제 어깨에 기댄 채 작은 손으로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엄마, 아빠 전화 받을 거지? 엄마, 아빠 전화 받을 거지?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바쁘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비서의 전화라면 받을 법도 한데 바로 그때 비서의 눈썹이 갑자기 찌푸려지더니 전화 너머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래에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대표님 가족이라고. 그녀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대표님 가족이라고 꼭 만나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이 뭐라고 말할지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지만 너무 멀어서 전화 너머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비서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비서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그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같은 거 모른다고 하니 어서 회사 질서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저와 수아를 모른다고? 우리는 그의 아내이자 딸인데 결혼 6년 차의 수아가 벌써 5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거짓말 마요. 저는 격분하여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당신이 분명 제대로 말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아내 박서연이고 딸은 김수아예요. 다시 한번 전화해서 제가 그와 얘기하게 해줘요. 비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김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모른다고요. 뭘 자꾸 우기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김 대표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한몫 잡다니요. 저는 분통이 터져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정식으로 혼인신고한 합법적인 부부예요. 제가 왜 한몫 잡으려고 해요. 다시 한번 전화해줘요. 딱 한 번만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기사는 손을 내저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이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계속 안 가면 정말 경비원을 부를 거예요. 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설령 김 대표님과 아는 사이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김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인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없겠어요? 얼른 정신 차리고 갈 길 가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정말로 휴대전화를 꺼내 다른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경비원이죠. 로비에 소란 피우는 여자랑 아이가 있으니 빨리 와서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는 두려움에 떨며 제 품으로 파고들어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빠가 왜 우리를 모른대? 딸아이의 빨개진 눈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비서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낚아채 그녀가 누르던 번호를 끊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비서는 당황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전화 돌려줘요.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머니에서 제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긴장과 기대 속에서 남편이 전화를 받아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한참 동안 울렸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거신 전화는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기사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김 대표님은 애초에 당신 전화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만 자만하고 어서 가세요. 경비원 오면 모두 곤란해질 테니.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소공자님은 또 뭐죠?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아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겨 흐느끼는 수아를 보니 저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안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이가 퇴근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어디 한번 그이가
저와 수아를 정말 평생 안 볼 수 있는지 보겠어요. 비서는 저의 단호함에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더 이상 정말로 경비원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일이 커져 남편의 귀에 들어가면 자신의 업무 처리가 미숙했다고 꾸짖을까봐 두려웠겠지요. 그녀는 저를 맹렬히 노려보더니 몸을 돌려 안내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가끔씩 눈꼬리로 저를 곁눈질했는데 그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로비 한쪽 구석의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온병은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울다가 눈이 빨개진 채 제 품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야? 저는 얼른 아이를 꼭 껴안고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바쁜 일 끝나면 우리를 찾아올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돌덩이 하나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남편, 비서의 태도,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대표님과 어린 소공자님까지 모든 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대부분 화려한 차림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나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과 몇 마디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의 서러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는 분명 제 남편을 마중 나왔을 뿐인데 왜 남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외부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렇게 약 30분쯤 앉아 있었을까요? 갑자기 누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여자가 보였습니다.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박서연 씨 맞죠?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지은이에요. 예전에 민준 씨랑 같은 부서였고 우리 같이 밥도 먹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기억해냈습니다. 이지은 씨는 예전에 남편의 직장 동료였고 성격이 시원시원했습니다. 몇 년 전 그들 부서 회식 때 제가 몇 마디 나눈 적이 있었죠. 여기서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지은 선배님,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고 마음의 희망이 확 타올랐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지은 씨는 제 품에 안긴 수아를 보고 또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을 보더니 의아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 씨 퇴근 마중 나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코끝이 시큰해지며 참지 못하고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이지은 선배님, 제가 아까 들어가려 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민준 씨가 지금 대표님이라면서 어린 소공자님을 하면서 어린 소공자님을 하면서 어린 소공자님을 하면서 어린 소공자님을 하면서 이지은 씨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썹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말하기 긴 이야기야. 민준 씨가 한반년 전쯤 대표님으로 승진했어. 그런데 이게 꽤 갑작스러운 일이라 우리 옛 동료들도 다들 놀랐지. 예전엔 그냥 부서장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갔는지 말이야. 반년 전?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반년 전에 회사 조직 개편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고만 말했지. 대표로 승진했다고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속인 거죠? 그럼 그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여자가 혹시 있었나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물어봤습니다. 아까 비서의 태도와 어린 소공자님이라는 말 때문에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제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좌우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춰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물었네. 민준 씨가 대표가 된 후로 확실히 항상 어떤 여자가 붙어 다녔어. 30대 중반쯤 됐을까? 엄청 예쁘고 옷도 비싸게 입고 다녀. 회사 투자자라던가 뭐라던가 하는데 매번 회사에 오면 민준 씨 그림자처럼 붙어 다녀. 가끔은 같이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회사 안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해.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갈비탕이 조금 튀어 제 바지를 적셨지만
저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얼른 보온병을 주워 제게 건네주며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아마 그냥 업무 관계일 거야. 하지만 민준 씨가 이렇게 중요한 승진 소식을, 너와 승진 소식을 너한테 중요한 승진 소식을, 업무 관계? 저는 그 몇 글자를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비서는 어린 소공자님이랑 같이 블록 쌓고 있다고도 했어요. 이지은 선배님, 회사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지은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 속을 찌푸리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주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사에 민준 씨 아들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 다들 딸 하나 있는 줄만 알지. 이상하다. 바로 그때 수아가 갑자기 로비 입구를 가리키며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아주머니, 아빠랑 나한테 장난감 사줬던 아주머니 아니야? 수아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구로 빨간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고 옆에 있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한참을 기다리던 남편 김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쳐다보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은 천근만근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검은색 양복에 머리카락도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수염도 깎지 않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돌려 화답했는데,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남편의 발장을 끼고 머리를 갈장을 끼고 머리를 끼는 여자는 이지은 씨도 옆에서 놀란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친밀하다니. 무슨 업무 관계야? 수아는 여전히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얼굴을 치켜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주머니 맞아. 아빠가 저 아주머니랑 손도 잡았어. 지난번에 나 장난감 가게 데려갔을 때도 저 아주머니랑 같이 있었고, 내가 고른 노래하는 고민형도 저 아주머니가 사줬어. 저는 얼른 수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큰 소리가 나서 남편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은 회사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노래하는 고민형을 들고 와서 동료가 준 샘플이라며 수아에게 놀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야근한 게 아니라 이 여자와 함께 수아에게 장난감을 사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죠? 남편은 우리의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수아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 여자의 팔에서 자기 팔을 빼내고 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다시 멈칫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의 시선을 따라 이쪽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남편의 표정을 보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는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남편의 옆에 더 바싹 다가섰습니다. 민준 씨, 이 두 분은 누구세요? 여자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부드러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발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고 헛기침을 두 번 하더니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그는 감히 제가 왜 여기 있냐고 묻는 건가요? 마치 제가 제 남편을 마중 나온 것이 천벌받을 일이라도 되는 양. 당신 마중 나왔어요. 저는 수아를 안고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며 했어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아 데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탕까지 끓여왔는데 당신 비서는 당신이 대표님이라면서 무슨 어린 소공자님하고 블록 사느라 손님을 하면서 무슨 어린 소공자님하고 블록 사느라 전화에도 안 받고
저를 모른다고까지 했어요. 김민준 씨, 당신이 나한테 말해봐요. 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남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비서가 아마 오해했을 거야.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 한 적 없잖아.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 아주머니는 뭔데요?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아주머니랑 같이 장난감 가게 가서 수아한테 곰인형을 사줬어요? 수아도 다 봤는데 아직도 나를 속이려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 수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아야, 너 착각한 거 아니야. 아빠가 언제 이 아주머니랑 같이 장난감 사러 갔어? 수아는 제 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작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안 착각했어. 지난주 수요일이었어. 아빠 야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내 장난감 가게에 데려갔잖아. 이 아주머니도 있었어. 나보고 귀엽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딸기맛 막대사탕도 사줬어. 아빠 그때 아주머니한테 주말에 다른데 또 같이 가자고 했잖아. 수아의 말은 마치 작은 망치로 제 심장을 계속해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집에서 그이가 야근하느라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하며 저녁밥을 남겨두었는데 그는 다른 여자와 자기 딸을 데리고 장난감을 사고 쇼핑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주말에 함께 놀러갈 약속까지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아의 말을 듣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웃으며 쪼그려 앉아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꼬마 친구 기억력이 정말 좋네. 아주머니는 네 아빠 친구야. 그날 우연히 만나서 같이 너한테 뭘 좀 사준 것뿐이야. 아주 평범한 일이지. 주말에 나간다는 것도 업무 때문에 나가는 거야. 너무 오해하지 마. 내 딸 건드리지 마요. 저는 수아를 품에 더 바싹 안으며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친구? 무슨 친구가 팔짱을 끼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야근한다고 거짓말해야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김민준 씨, 오늘 당신은 이 여자와 대체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당신이 대표가 된 사실을 왜 나한테 숨겼는지, 그 어린 소공자님은 또 뭐란 말인지 나한테 다 말해줘야겠어요. 남편은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색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는 벌써 적지 않은 회사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상황을 보고는 얼른 남편의 발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 사람 많으니까 무슨 일이든 나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남들 구경거리 되지 말고요. 구경거리? 저는 그들을 보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남들 구경거리가 될까봐 걱정돼요. 그 여자랑 같이 있을 때는 나와 수아가 남들에게 비웃음을 살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김민준 씨, 오늘 당신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저 여기서 안 갈 거예요. 수아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빠가 우리 안 좋아하는 거야? 아빠 저 아주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딸아이의 울음소리는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는 고개만 숙인 채 계속 소란 피우지 마, 소란 피우지 마, 라고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은 선배님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박서연 씨, 우리 일단 다른 곳으로 가서 얘기하는 게 어때? 여기 사람 너무 많아서 당신이랑 아이한테도 안 좋아. 저는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고 품 안에서 흐느끼는 수아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지은 선배님이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걸 알았지만 저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의문투성이라 도저히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은 저랑 같이 가서 모든 걸 다 말해줘야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만약 당신이 도망가려 한다면 저는 수아를 데리고 당신 회사 위층으로 가서 모든 직원에게 당신이 어떤 대표인지, 자기 아내와 딸도 모른다고 하는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물어볼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고 또 점점 더 많아지는 주변 사람들을 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좋아. 같이 갈게. 다 말해줄게. 그 여자는 상황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얼른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 여자랑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직 할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일은 나중에 얘기해. 남편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얘기할 거야? 저는 수아를 안고 밖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건물 아래 카페에서요. 당신 입으로 하나하나 다 듣고 싶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요. 저는 수아를 안고 앞장서서 걸었고 남편은 뒤따라왔습니다. 내내 아무 말도 없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로비를 지나칠 때 그 비서는 우리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눈빛에는 재앙을 고소해 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저 빨리 조용한 곳을 찾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고 수아는 옆에 아동용 의자에 앉혔습니다. 갈비탕이 조금 쏟아진 보온병은 테이블 한쪽 구석에 놓았습니다. 지금은 탕이 식었는지 아닌지 신경 쓸 마음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물어봐야 할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손가락을 계속 비비적거렸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 같았습니다. 말해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울고 난 직후라 목소리가 살짝 쉬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대표님이 됐는지부터 말해봐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고 고개를 들어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반년 전쯤일 거야. 회사 원래 대표님이 은퇴하시고 내가 승진하게 됐어. 승진?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당신 예전에는 회사에 당신보다 경력 많은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대표로 승진할 수 있었죠?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요. 남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운이 좋았어. 마침 회사 개업 시기였고 위에서 내 능력을 좋게 봐서 나를 뽑은 거야. 운이 좋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자기 아내와 딸까지 속여야 했나요? 대표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었겠죠. 왜 말 안 했어요? 고의는 아니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냥 막 취임해서 일이 많았고 안정되면 말하려고 했어. 누가 알았겠어. 당신이 오늘 회사에 찾아올 줄은. 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리 바빠도 한마디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 고의적으로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더 추궁하려는데 수아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물 마시고 싶어. 그제야 저는 수아가 아까부터 한참을 울었으니 목이 말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종업원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부탁해서 수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아는 컵을 들고 조금씩 마시면서도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도 설명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빨간색 옷을 입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글쎄, 그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따라한 거죠? 여자는 망설임 없이 우리 테이블 앞으로 걸어와 우리가 동의하든 말든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민준 씨, 내가 불안해서 와봤어요. 박서연 씨랑 얘기는 잘 됐어요?
남편은 그녀를 보고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얼른 말했습니다. 나랑 내 아내랑 얘기하는데 당신이 왜 와? 당신은 얼른 돌아가. 돌아가. 여자는 눈썹을 치켜뜨고 저를 쳐다보았을 때 눈빛 속에 도발적인 기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돌아가요? 이 일은 저랑도 관계 있잖아요. 제가 여기 없었으면 민준 씨가 또 박사연 씨한테 오해받았을지도 모르죠. 오해? 저는 여자를 보고 또 남편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해가 아닌데요. 당신과 제 남편은 대체 무슨 관계예요? 더 이상 친구나 업무 관계라고 말하지 마요. 수아도 당신들이 같이 장난감 가게에 가서 주말에 놀러 가기로 약속하는 걸 다 봤어요. 당신이 그냥 평범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자는 웃으며 테이블 위에 메뉴판을 들고 뒤적였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와 민재 씨는 확실히 업무 관계예요. 그날 장난감 가게에 간 건 마침 민준 씨가 수아를 데리고 나와서 만난 것뿐이고요. 아이와 친해지려고 같이 쇼핑하고 뭘 좀 산 거죠. 이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에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업무 얘기를 하는데 야근한다고 거짓말해야 하나요? 제가 추궁했습니다. 제 남편은 그날 저한테 야근한다고 말했는데 결국 당신이랑 같이 장난감 가게에 갔잖아요. 이것도 업무 얘기예요? 여자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직장 일은 당신이 잘 모를 거예요. 가끔은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업무 얘기를 하는 게 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민준 씨가 당신한테 제대로 말 안 한 건 아마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을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따지다니.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 물어보는 게 따지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안 따지는 것은 뭔데요? 그이가 당신이랑 불분명한 관계인 걸 눈뜨고 보면서도 웃으면서 당신들한테 업무 얘기 잘 하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옆에서 얼른 제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흥분하지 마. 진정하고 얘기하자. 이 사람은 정말 내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오해하지 마. 내가 그 일을 오해한다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주변 몇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계속 그 여자를 감싸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김민준 씨,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당신과 이 여자, 대체 다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 소공자님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도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침착함을 되찾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말하는 어린 소공자님은 제가 좀 알아요. 제 친구네 아이인데 그날 마침 회사에 놀러와서 민준 씨랑 같이 블록을 좀 쌓았어요. 비서가 아마 제대로 말 안 해서 당신이 오해한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친구네 아이? 저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친구네 아이예요? 당신 아이가 아니고요. 여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 아이가 아니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아이가 있겠어요? 박서연 씨,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시네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아가 갑자기 물컵을 내려놓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거짓말이야. 지난번에 장난감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아빠한테 시우랑 같이 공원에 가자고 하는 거 들었어. 그 시우가 누구야? 혹시 비서가 말한 어린 수공자님이야? 수아의 말이 터져 나오자 남편과 여자의 얼굴색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걸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고 두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도 굳어졌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아까의 침착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아가 말한 시우는 분명 그 어린 소공자님이었고 이 시우는 분명 이 여자와 관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소공자님이 친구네 아이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가 다 들었어요. 당신이 제 남편이랑 시우를 데리고 공원에 가자고 하는 걸. 그 시우가 대체 누구 아이예요? 오늘 당신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갈 생각도 하지 마요. 여자는 입을 벌려 변명하려 했지만 수아의 순진한 눈을 보고 또 저의 분노 가득한 표정을 보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다급해져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 착각한 거 아니야? 아빠는 시우 같은 이름 못 들어봤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 나 함부로 말 안 했어. 수아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단 말이야. 그날 아주머니가 아빠한테 주말에 시우랑 같이 공원에 가서 연날리자고 했잖아. 아빠도 좋다고 했고. 아빠는 왜 또 모른 척해? 수아의 말은 마치 열쇠처럼 제 마음속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서가 말한 어린 소공자님은 친구네 아이가 아니라 이 여자가 말하는 시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대표가 된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와 함께 시우를 데리고 놀러 다녔고 심지어 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마음속의 실망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그저 잠시 한눈을 팔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는 저를 계속 속여왔고 저를 바보 취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저는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뭘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그의 설명을 기다렸지만 그는 입술을 움직일 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옆에 여자도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더 이상 침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억울한 듯 입술을 삐죽 내밀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한 말 다 진짜야. 왜 모른 척해? 그날 아빠가 시우한테 세연도 사준다고 했잖아. 시우. 저는 이 이름을 되뇌며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시우가 당신 친구네 아이라고 말할 거예요? 수아도 당신이 제 남편이랑 그 아이를 데리고 연날리러 가자고 상의하는 걸 다 들었어요. 만약 당신이 또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당신이 누구인지, 시우가 누구 아이인지 다 밝히게 할 거예요. 여자는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얼른 일어서서 저에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박서연 씨. 말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경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좋게 해결? 저는 비웃었습니다. 왜 당신은 좋게 해결하자고 안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말을 잘 지어내더니 이제 와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남편도 얼른 제 손을 잡아당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신고하지 마. 정말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겠어? 솔직하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은 계속 거짓말만 했고 이제 수아한테 들통나니까 그제야 솔직하게 말하겠다고요? 제가 말하는데 오늘 당신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신고는 물론이고 당신 회사에 가서 모든 직원에게 당신이 어떤 대표인지,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불분명한 관계를 맺는 대표가 주변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겼는지라며 쳐다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기미까지 빨개졌고 다급하고 당황한 듯 얼른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들 구경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 싸움이에요. 금방 갈게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더 흥미롭게 구경했습니다. 여자는 상황을 보고 얼른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그 여자랑 싸우지 말고 얼른 가요. 가라고? 저는 그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오늘 아무도 갈 생각하지 마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당신들 아무데도 못 가. 남편은 저에게 꼼짝없이 붙잡혔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더니 마침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말할게. 솔직하게 말할게. 시우는 확실히 그 여자의 아이야. 이 말은 마치 폭탄처럼 제 귓가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여자를 쳐다보고 또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 그럼 당신과 그 여자는 대체 무슨 관계예요? 왜 그 여자를 도와서 아이를 돌보고 같이 연날리러 가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본 거예요? 이 가정을 뭘로 본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모기만 했습니다. 나랑 그 여자는 그냥 일찍부터 아는 사이야. 그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내가 좀 많이 도와줬을 뿐이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많이 도와줬다고?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내가 대표가 된 사실을 숨기고 같이 아이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고 연날리러 가는 거예요? 김민준 씨, 내가 3살짜리 어린애로 보이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수아도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저 아주머니가 손잡는 것도 봤어. 장난감 가게 앞에서였어. 아빠가 아주머니 가방도 들어줬어. 손을 잡고 가방을 들어줬다고? 저는 남편을 가리키며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또 뭘 숨기고 있어요? 오늘 한 번에 다 말해봐요. 당신과 그 여자 대체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당신이 대표가 된 것도 그 여자랑 관계 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랑 그 여자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여자가 나한테 인맥을 좀 연결해줘서 내가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뿐이야. 나랑 그 여자 정말 그냥 서로 돕는 관계일 뿐이야. 다른 관계는 없어. 서로 돕는 관계?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마음속에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대표로 만들어주고 당신은 그 여자를 도와서 아이를 돌보고 같이 쇼핑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서로 돕는 관계예요. 김민준 씨, 내가 그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보여요? 결혼 6년 동안 저는 이 가정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 돌보고 집안일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수아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말을 하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냈습니다. 수아도 제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 수아 앞으로 말 잘 들을게. 아빠가 우리 안 좋아하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알았지? 수아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수아를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걱정 마. 엄마가 수아 지켜줄 거야. 어떻게 되든 엄마는 수아랑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남편과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의 분노가 없었고 차가운 실망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저는 이제 당신의 어떤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이혼 서류에 서명해요. 이 가정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이혼? 남편은 이 2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얼른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이혼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그 여자랑 절대 연락 안 할게. 모든 걸 다 말해줄게. 나랑 이혼하지 마. 응?
여자도 얼른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준 씨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이랑은 상관없어요. 그이와 이혼하지 마세요. 저 앞으로 다시는 그이를 찾아오지 않을게요. 당장 사라질게요. 그녀는 말하면서 가방을 들고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갈 생각 마요. 제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일이 당신의 다 내 잘못이라는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 남편을 대표로 만들어준 건 분명 공짜는 아니었겠죠? 대체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비서에게 제 남편이 어린 소공자님이랑 블록 찾느라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시킨 거예요? 오늘 당신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당신도 갈 생각 마요. 여자는 제게 붙잡혀 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며 다급해서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민준 씨가 좋아서 그이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이를 대표로 만들어주고 당신이랑 이혼시켜야 했어요. 비서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도 제가 그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마침내 모든 일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좋아해서 그를 대표로 만들어준 것도 저와 이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비서에게 저를 막아서서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표가 되기 위해 이렇게 그녀와 불분명한 관계를 맺었고 모든 것을 저에게 숨기고 계속해서 저를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제 당신은 뭘 더 말할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이혼 서류에 서명해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을 나누려 한다면 저는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아내를 버린 남자가 된 사실을 당신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알려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할 거예요.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안고 카페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카페를 나선 지 몇 걸음 되지 않아 뒤에서 누가 김 대표님, 박서연 씨, 잠깐만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글쎄 회사 그 오만한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쫓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그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까 회사 로비에서의 충돌은 전혀 없었던 일이냐. 또 무슨 일이죠? 저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다른 감정이 없었고 그저 실증만 났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과 얽히면서 제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비서는 저를 무시하고 곧장 남편 앞으로 걸어가 서류철을 건네주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오후에 제가 준비해달라고 하신 계약서입니다. 서명해 주셔야 하고 내일 아침 일찍 거래처에 보내야 합니다. 남편은 그제야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서류철을 건네받았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뒤적였습니다. 마치 아까의 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했습니다. 비서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아까 회사 로비에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막아서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저도 규정대로 처리한 것뿐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어차피 김 대표님은 대표님이시니 신분이 다르시고 옆에서 일을 잘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사소한 일로 소문내서 김 대표님 명성에 안 좋은 일로 소문내서 김 대표님 명성에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 제가 남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는 그와 따지지 않았는데 감히 저를 도발하다니. 규정대로 처리?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규정이라는 게 외부인을 도와서 자기 회사 대표님 사모님을 속이는 거예요. 고객에게 대표님과 어린 소공자님이 블록 쌓느라 손님을 안 받는다고 거짓말하는 게 규정이에요? 뒤에서 제 옷차림이 초라해서 김민주 씨에게 안 어울린다고 조롱하는 게 규정이에요. 비서는 제 질문에 얼굴색이 변하더니 얼른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저를 모함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모함? 저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그가 저를 조롱했을 때 저는 몰래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남편과 대질할 때 쓰려고 했는데 지금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휴대전화에서 비서의 오만한 목소리가 즉시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옷차림 좀 봐요. 그리고 이 건물 좀 보라고요. 당신이 김 대표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김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했겠어요? 당신은 그냥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김 대표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녹음 속 목소리는 또렷하게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남편은 서리철을 든 손을 멈칫했고 얼굴색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비서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에 둘러싸여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속삭였습니다. 비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다급하고 당황한 듯 얼른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제 말 들으세요. 이 녹음은 가짜예요. 그 여자가 조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조작? 저는 휴대전화를 남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들어봐요. 이게 그 사람 목소리 맞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목소리가 조작된 것 같은지 아닌지. 남편은 휴대전화를 받아 다시 한번 녹음을 들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린 채 고개를 들어 비서를 똑바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비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정말 박서연 씨한테 그런 말을 했어? 비서는 남편의 눈빛에 겁에 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무심코 몇 마디 한 거예요. 고의는 아니었어요. 대표님, 이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무심코 몇 마디? 저는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심코 몇 마디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 여자 편을 들어서 저를 속였어요. 어린 소공자님이 블록 쌓느라 바쁘다고 말하고 저를 막아서서 김민주 씨를 만나지 못하게 했죠. 심지어 제 전화도 끊고 제가 제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이것들도 당신이 무심코 한 짓이에요. 남편은 그제야 비서가 이렇게까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색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비서의 손에 던지듯이 건네주며 화를 냈습니다. 최 비서, 당신 정말 나를 실망시켰어. 내가 당신을 고용한 건 회사 일을 처리하라고 한 거지. 나와 내 가족 관계를 이간질하거나 내 아내를 조롱하라고 한 게 아니야. 당신은 지금 당장 짐 싸서 회사에서 나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해고? 비서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른 남편의 팔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해고되면 안 돼요. 집에 노인도 모셔야 하고 아이도 학교 보내야 해요. 이 직업 저한테 정말 중요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 남편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눈빛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박서연 씨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왜 그에게 기회를 줄 생각 안 했어? 외부인을 도와서 나를 속일 때는 왜 나한테 기회를 줄 생각 안 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어. 옆에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가 상황을 보고 비서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 최 비서도 고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당신은 말하지 마. 남편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당신과도 관계 있어. 아직 당신한테 따질 일이 남았어. 여자는 남편에게 소리 한 번 듣고는 겁에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비서는 남편의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보고는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바닥에 떨어진 서류철을 줍고 눈물을 닦으며 초라하게 떠났습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어떻게 대했으니 이제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할지 겪어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비서의 일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몸을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서연 씨,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 부하 직원 관리도 못했고 당신한테 상처를 줬어. 우리 이혼하지 마. 응? 내가 예전에 잘못한 일이 많다는 거 알아. 내가 바꿀게. 당신과 수아한테 잘 보상해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수아를 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이 나를 상처 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당신이 나를 속이고 대표가 되고 다른 여자랑 불분명한 관계를 맺을 때는 나와 수아가 슬퍼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이제 비서가 해고되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수아도 제 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안 좋아해. 아빠는 맨날 엄마를 속이고 다른 아주머니랑 같이 놀아. 나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 남편은 수아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더욱 죄책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수아는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요. 우리 그냥 집에 가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보지 않고 수아를 안고 집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쫓아오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수아의 뒷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은 일단 잘못 들면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일단 마음을 상하게 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몇 걸음 걷지 않아 뒤에서 남편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쫓아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박서연 씨, 잠깐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쌓은 감정을 어떻게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어?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차가운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감정? 당신이 그 여자랑 불분명한 관계를 맺을 때는 왜 우리 오랜 감정을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대표가 되고 계속해서 나를 속일 때는 왜 우리 감정을 생각 안 했어요? 김민준 씨, 내가 매정한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감정을 다 소진시킨 거예요. 바로 그때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도 쫓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또 저를 보더니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씨, 더 이상 연기하지 마요. 이 지경까지 와서 뭘 더 숨길 게 있어요. 남편은 여자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얼른 말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말하다니.
여자는 눈썹을 치켜뜨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그 대표 자리에 어떻게 앉았다고 생각해요?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앉은 거예요. 박서연 씨, 제가 보기엔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다 말해줄게요. 당신이 결혼한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이가 그 대표 자리에 어떻게 앉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웃으며 남편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 남편 말이에요. 반년 전만 해도 월세도 못 낼 처지의 부서장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알아보고 투자해서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도와준 거예요. 제가 그이한테 그랬죠. 나랑 같이 있으면 당신의 사업 꿈을 이뤄줄 거고 매달 용돈도 줄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일을 스폰한 거죠. 스폰? 이 두 글자는 마치 무거운 망치로 제 심장을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당신 대표 자리가 그 여자가 준 거야? 당신이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건 그 여자가 당신한테 돈을 주고 자리를 줬기 때문이야?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변명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상원을 보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이는 저한테 당신이랑 이혼하고 자기랑 잘 지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이의 말을 믿고 돈을 써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이는 제 돈으로 대표 자리에 앉아서는 한편으로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양쪽에서 다 얻으려 했죠. 박서연 씨, 당신 남편 정말 웃기지 않아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마음속 마지막 환상마저 깨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잠시 한눈을 판 게 아니라 돈과 지위를 위해 기꺼이 다른 여자에게 스폰을 받았고 심지어 저를 평생 속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눈이 멀어 이런 남자와 결혼했다니. 김민주 씨.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뭘 더 말할 게 있어요? 우리 이혼 서류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할 거예요. 이 집과 통장에 돈은 저와 당신이 결혼 후 함께 모은 거예요. 당신은 나눌 자격 없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 박서연 씨,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였어. 당신과 수아한테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야. 이 가정을 위해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다른 여자한테 스폰을 받았다고요? 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계속 속였다고요? 당신 얼굴에 철판 깔지 마요.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을 뿐이야. 여자는 우리가 이혼 얘기를 하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주 씨, 아직도 그 여자랑 이혼 안 했어? 나를 속였구나. 당신이 계속 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저는 투자 처리하고 당신을 회사에서 해고할 거예요. 내 돈으로 내 자원 차지하면서 감히 나를 속여? 남편은 여자가 투자 처리하고 자신을 해고하겠다고 하자 겁에 질려 얼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제발. 나 당장 그 여자랑 이혼할게. 지금 바로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 투자 처리하지 마. 나 해고하지 마. 나 이 직업 없으면 안 돼. 여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눈빛에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늦었어. 당신처럼 돈이나 밝히고 양다리 걸치려는 남자 지겹도록 봤어. 해고될 준비나 해. 말을 마친 여자는 몸을 돌려 떠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여자의 지원이 없으면 대표 자리도 지킬 수 없고 심지어 직업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저는 그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실망감만 있었습니다. 김민주 씨, 봤어요? 이게 당신이 돈과 지위를 위해 가정을 배신한 대가예요. 이제 당신은 저와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잃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수아도 제 목을 꼭 안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불쌍해. 하지만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해.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한테 3일 줄게요. 3일 후에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 수속 봐봐요.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을 나누려 한다면 저는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스폰을 받고 결혼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당신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알려서 모든 사람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거예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좋아. 이혼에 동의할게. 빈손으로 나갈게. 저는 일어서서 수아를 안고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저와 수아의 몸에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결혼은 결국 이렇게 추악한 방식으로 끝이 났지만 저는 이것이 저와 수아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데리고 열심히 살 것이고 다시는 이런 남자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3일 후 저와 남편은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참 동안 보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이를 악물고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박서연 씨,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당신과 수아는 잘 지내야 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서명된 이혼 서류를 들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구청 대문을 나서면서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 결혼이 비참하게 끝났지만 저는 마침내 저를 배신한 남자에게서 벗어나 수아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수아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습니다. 수아는 아직 어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아빠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목을 꼭 안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수아 말 잘 들을게. 엄마 집안일도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수아의 의젓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아려웠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아야, 착하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수아한테 더 좋은 삶을 줄게. 이후 저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예전에 명문대를 졸업했고 몇 년의 경력도 있었기에 적당한 직업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매일 낮에는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돌아와 수아에게 밥을 먹이고 그림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하루 종일 남편 주위를 맴돌거나 약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좋은 직업을 찾았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좀 힘들었지만 동료들이 모두 잘 챙겨주었고 상사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곧 일에 적응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수아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그림책을 사주었고
가끔은 공원에 데려가 놀기도 했습니다. 수아의 행복한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유치원에서 수아를 데리고 오다가 예전의 남편 회사 건물 아래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글쎄,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물 빠진 셔츠를 입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손에는 이력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직업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얼른 고개를 숙여 피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하지 않고 그저 수아의 손을 잡고 곧장 지나쳤습니다. 수아도 그를 보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 아니야? 왜 예전이랑 달라 보이지?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맞아. 아빠가 지금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이건 다 아빠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앞으로 우리는 우리 삶이나 잘 살면 돼. 나중에 이지은 선배님에게서 들었는데 남편은 그 여자에게 해고당한 후 많은 직업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업계에 소문을 퍼뜨려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도 없고 살 곳도 없어 작은 원룸을 빌려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돈과 지위를 위해 가정을 배신했으니 이제 이런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 일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더 큰 집을 빌렸고 수아를 더 좋은 유치원으로 전학시켰습니다. 주말에는 수아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교회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제가 사준 곰인형을 안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이 예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항상 나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 행복해. 저는 수아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수아랑 같이 있을 거야.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빛을 보면서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저는 결혼의 배신과 실패를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수아를 잘 돌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